프랑스 하면 루이비통 같은 명품백이 떠오르듯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회담하면 이제 명품 한국과 후진 일본 스가의 이 표정이 떠오릅니다. 한국은 자리배석에서부터 사진 촬영까지 G7에서 한국이 주인공 같은 분위기였고, 일본 스가는 빠릿하지 않고 눈치 없어 보이는 데다가 성질까지 나빠 보이는 찌질이 덜러리 배우 같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이 사진을 보도한 신문은 한국계 신문밖에 없었고, 다른 일본 신문들에서는 이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상원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시민의식과 큰 위기 상황에서 신기하게도 발현되는 한국인의 단결력에 대해 이야기한 것, 또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에서 1등, 가장 잘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빠리쌤입니다. 이번 G7 회의에서 한국은 회원국인 일본보다 훨씬 중요하고 특별한 핵심적 위치의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은 이미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G7 코로나 백신 공급 회의에서 사진처럼 가운데 영국, 오른쪽은 한국, 왼쪽은 미국이 자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상 한국이 자리한 오른쪽은 왼쪽보다 상석인데, 한국이 미국보다 상석에 앉는 것은 영국의 배려였던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G7은 자리 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려해서 안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에서는 취임 시기가 오래된 순서일 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 폄하했다는데요. 일본의 말대로라면 얼마 전 취임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자리를 바꿔야 한다는 등 일본의 해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모든 정상들이 손가락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서 15년 동안 살고 있지만 일본인은 아니라고 한 네티즌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최상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왔으니 이제 G7도 잘 될 거예요 라고 했고, 그러자 영국 총리가 맞아요. 한국은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고 방역 1등 이라고 하면서 엄지척을 했습니다. 이어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최고입니다 라고 동의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들 생각이 같네요 라는 결론으로 매듭지어 줬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며 방역 1등이라고 만장일치로 인정한 것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다들 생각이 같다고 결론 내린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프랑스는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어 엄청나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서 우왕좌왕할 때 프랑스 상원의 제1당인 공화당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프랑스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의원들이 주목한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대처에 나서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가격리를 자발적으로 하고 협조하는 공동체 의식에 놀랐으며, 한국인들은 이런 종류의 큰 위기가 닥치면 무섭게 똘똘 뭉치는 단결력이 어디선가 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한국인은 모래알 같아서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일본이 한국인들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전 국민의 97%가 4G, 5G망에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강한 IT 산업 그리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방역 방식에 대해서도 보고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면도칼로 세심하게 종이 자르듯 자세하면서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초기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을 조롱하는 프랑스인들의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경제신문인 레제코는 동선 추적하는 한국은 감시 밀고 국가이며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독자 투고를 실었습니다.
대만과 한국이 추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불행한 일이며 프랑스는 국민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만, 한국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 본보기가 되는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최악의 국가이며 특히 한국은 감시와 고발하는 것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이며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학원에서 이런 기술을 훈련받고 담배꽁초부터 간음까지 타인을 밀고 해서 돈을 번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오래전부터 경시해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글을 실은 레제꼬 경제신문은 프랑스 최대 경제 일간지로 독자가 많은 신문인데 이 내용은 지면에는 실지 않고 온라인에만 게재하긴 했습니다. 문제의 이 글은 2020년 1월에 쓴 글로 프랑스 코로나 확진자가 지구를 덮을 기세로 늘어나기 전의 글입니다. 이 글 외에도 코로나 사태 초기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감염자 동선 공개와 모바일 정보를 이용한 방역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코로나는 중국, 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만 있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도 들어와 퍼지기 시작하더니 정부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하루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죠. 개인의 자유를 외치던 프랑스인들 완전 폭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방역에 성공하자 한국에 대한 비판은 꼬리를 감춰버렸죠. 오히려 한국과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프랑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프랑스의 일간지인 르피가로지에서는 한국의 방역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는 뒤늦게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나라이고 프랑스는 봉쇄 조치를 내려 국민의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를 제한했는데 한국에 대해 사생활 침해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이고 참으로 오만방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 사태로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까지 제한한 극단적인 봉쇄 조치를 취해놓고도 방역에 완전히 실패하자 초기에 한국을 비판하던 여론이 한국의 방식을 동원해서 코로나 좀 잡아보라는 여론으로 돌아섰던 한국에 대한 반전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1년에 이른 프랑스인들의 행태를 의식해서 프랑스 상원의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방역 방식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보다 덜 엄격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프랑스 국내 여론들과 IT 산업 세계 최고 국가가 한국이라는 것을 직시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므로 다들 생각이 같다고 자신 있게 결론을 맺어준 것입니다. G7 정상회담 중 마크롱 대통령은 약식 회담에서 한국과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핵심 기술 분야와 보건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마스크도 이 행사에서 맹위를 떨쳤는데요. 이번 G7에서 정상들이 사용한 공식 마스크가 한국 기업이 개발 제조한 마스크였다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인 톱텍이라는 회사가 만든 에어퀸 마스크를 사용했다는데요. 톱텍 관계자는 정상들과 관계자들이 에어퀸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하며 톱텍이 G7 정상회의에 마스크를 협찬한 것은 아니었고 에어퀸 수입 판매업자들이 공급한 것 같다고 했으며 한국 마스크의 우수함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마스크 수입사에서 엄선하여 가장 질이 좋은 마스크를 이번 G7 정상들에게 제공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게 한국산이었으며 눈 좋은 한국 네티즌들이 한국산임을 알아보게 되어 뒤늦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럽 쪽에서 한국산 마스크의 우수함은 넘사벽 수준인데요. 일본에서도 한국산 마스크가 품절이 되어 없어서 못 산다고 마스크 좀 제발 달라고 아우성이라 합니다. 일본은 공기가 나쁘지 않아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 공장 자체도 없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중국산 마스크를 메이드 인 재팬으로 상표만 바꿔치기 해서 팔거나 또는 싸구려 중국산을 파는데 한국 마스크의 월등한 퀄리티를 알게 된 일본 젊은 층들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본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한국제라고 적힌 중국산 짝퉁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뿌듯하기만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1907년 헤이거 만국 평화회의에도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박탈당한 채로 일본의 식민지가 될 국가의 운명을 맞이했는데요. 일본은 북한 문제에 일본 납치자 문제 등으로 꼭 끼어들어 숟가락을 얹으려 했고 한국을 아직까지도 외교적 식민지 상태로 두려고 온갖 저열한 수작까지도 총동원하며 무한 노력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높은 목소리를 내려 하면 일본은 방해를 해왔고 우리는 경제 약소국이어서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꽉꽉 잘 눌러 쌓아다져 왔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경제력과 위상이 아래로 직하, 추락하는 속도만큼이나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은 위로 솟구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은 자칭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라 자처하고 자만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에 눌린 일본의 국제적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번 G7에서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뿌듯한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